지방에서도 많이 오시고 뭐 잠실, 역삼, 강남, 뭐 연신내 이런 식으로 많이 오시고요. 저 반찬이 몇 가지나 되나요? 반찬이 60가지 해서 120가지 정도 되고요. 요즘에 잘 팔리는 게 뭐예요? 요즘 날씨가 이제 더워지다 보니까 약간 매콤하고 자극적인 음식들이 많이 나가고 있고요. 청국장인데 요거는 이제 육수 같이 챙겨드리고 있거든요. 그대로 놓고 끓여서 드시면 이제 간을 저희가 맞춰놨기 때문에 별도의 간을 하지 않아도 그냥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기 엄마들이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요. 간편하게 전자레인지에다 데펴서 바로 드시기 때문에 편리성이 좀 있어서 갓난아기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사가고 있고요. 저게 저희 아버지고요. 저희 할머니고요. 큰 고모, 작은 고모, 저희 작은 아버지. 일단은 가족 사진을 걸어 놓는다는 거는 그만큼 신뢰 있게 장사를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매진된 거예요? 네, 매진됐습니다. 한정 판매로 오늘 닭갈비랑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쭈꾸미 볶음은 매진됐고 소고기 불고기랑 닭갈비 남았습니다. 예, 종갓집 장손이었었고요. 집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고요. 예, 그래서 반대에 무릅쓰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손손밤 반찬가게 홍순조 대표라고 합니다. 그 종갓집 하시면 다들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깍두기. 네. 깍두기도 그렇고 김치도 그렇고 다 종갓집에서 담는 게 맞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렸을 때 종갓집에서 이제 태어났고요. 요리를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서 반대가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시다 보니까 어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머니 모시고 동생, 여동생 2명이랑 같이 이제 밥을 먹게 됐었는데요. 이제 7살 때 대략 할 수 있는 게 기름 둘러가지고 밥 볶아가지고 계란 툭 터트려가지고 케찹 이렇게 위에 뿌려주고 그런 이제 요리들을 많이 동생들한테 해줬었는데요. 동생들이 아 오빠 이거 정말 맛있다. 그래서 이제 꿈이 어렸을 때부터 요리사가 꿈이었었고. 이제 정확하게 꿈을 찾아서 나가려고 했던 거는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아버지 저 학교 그만두고 요리사 하고 싶어서 학교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께서 뺨을 엄청 세게 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 중2병이라고 하잖아요. 사춘기가 너무 많이 빨리 와가지고 막 반항 심리는 아니더라도 그냥 전부 다 하고 싶지 않았어요. 공부도 하고 싶지 않았고 뭐 하라고 하면은 그냥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리고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20살 때 이제 IMF가 터지고 나서 아버지가 원래 금은방을 하셨었는데 금값이 너무 많이 뛰다 보니까 이제 시계 약 갈고 시계 줄 갈고 이렇게 해서 저희 5 식구를 먹여 살리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주변 사람들이 아버지한테 요즘 경기도 어렵고 그런데 갈비집 차리면 대박이 난다더라 해가지고 이제 체인점을 차리시게 된 건데 빚을 심하게 안고 차리셨어요. 일단은 제가 가서 일을 도와야지만 부모님이 조금 편하게 하실 수 있었고 오픈한 지도 이제 얼마 안 됐었고 그래서 이제 만석이었었는데 저쪽 한 테이블에 거의 산딸이 얼마 안 남으신 임산부님께서 오셔가지고 고기를 구워 드시는데 그 어머니께서 배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구워 드시는데 고기가 다 탄 거죠. 그래서 이제 그쪽 자리를 가게 돼서 제가 여기 고기 맛있게 구워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고기를 굽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굽고 나서 여느 손님들과 다를 바 없이 그냥 아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나중에 또 찾아뵐게요 라고 했는데 한 3개월 있다간가
어떤 아주머니께서 아기를 안고 총각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너무 환하게 이렇게 웃으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 이제 얘기하는 중간에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고기 맛있게 구워져서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오게 됐어요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은 머리가 쭈뼛쭈뼛 쓰는데 내가 요리를 하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잘 먹고 간다고 얘기를 하지?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든 거예요. 제가 요리사를 하고 싶었던 것도 뭐 정말 진짜 대단한 요리는 아니지만은 집밥인데 그냥 그걸 맛있게 먹고 동생들이나 친구들이나 이제 뭐 잘 먹었다 뭐 또 해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듣는 게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 건데 내가 굳이 요리를 안 하더라도 이렇게 고기 구워주고 서빙만 하는데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음식점을 차리고 싶어서 이제 그 음식점을 창업하려고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이제 음식점에서 일을 하게 됐던 거고요. 또 한 번의 인생의 전환점이 오게 된 게 아버지 친구분이 오셨는데 야 아들 지금 학교 갈 시간인데 왜 여기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아들 지금 춥게 돼가지고 이제 지가 음식점 차려본다고 해서 지금 뭐 돈 벌고 이렇게 가게에서 도와주고 있어 라고 했는데 그 친구분이 딱 보는 눈초리가 저 친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아버지 거 저렇게 물려받으려고 하는 그냥 바보 같은 아이구나라는 제가 받아들이는 시선에서는 너무 좀 달갑지 않은 시선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생각을 곰곰이 하다가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제가 방학 동안에 3달 동안 서울에 이력서 하나 들고 유명한 음식점 N자로 시작되는 브랜드의 이력서를 들고 가서 거기서 3달 동안 일하고 온 경험이 있었는데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점장님 저 지금 취업계 내가지고 천천히 배워가지고 저 음식점 창업하고 싶으니까 조금 죄송한데 저 좀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야 그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냥 와서 일하면 되잖아. 그래서 아버지한테 저 음식점 창업하러 상경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또 한 번 막 요거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왜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막 그러면서 너 서울 가면 여기서 너와 나의 인연은 끝이다라고 아버지가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린 마음에 편지를 써가지고 아버지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할 때 정도에 내려와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편지를 쓰고 새벽 5시에 안방에 문이 닫혀 있었는데 그 앞에서 편지를 놓고 앞에서 저를 한 번만 했고요. 한 번 하고 이제 서울 상경하면서 버스 안에서 이제 제가 30만 원을 챙겨서 제가 이제 서울에 이제 가게 됐던 거고요. 고시원을 한 5시간 정도 왔다 갔다 거리면서 찾아봤었어요. 그래서 21만 원짜리 고시원을 어떻게 알게 돼서 들어갔는데 바퀴벌레가 있고 그다음에 먼지가 쌓여져 있고 근데 돈이 없었으니까 술을 먹을 때는 회식 때 그리고 친구들 연락도 아예 안 했었고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거의 2,600만 원을 모았었어요. 네. 너무 뿌듯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런 돈을 모았을까. 근데 그런 돈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인생의 전환점이 이제 생기는데 친한 형이 이제 전화가 와서 순주야 미안한데 소주 한 잔 같이 먹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엄마가 너무 아프신데 돈이 약간 부족한데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근데 부모님이랑 연락을 안 하고 연을 끊다 보니까 가족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돈이 없다고 사람이 죽어간다는데 과연 이 돈이 내가 지금 적금을 하더라도 통장에 있는 것보단 그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차용증을 쓰고 이제 돈을 빌려줬던 건데 그게 이제 사기를 당하게 된 거죠. 그런 부분 속에서 회의감이 너무 많이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내가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았는데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지? 도저히 머리가 아파가지고 끊었던 담배 2갑이랑 소주 3병을 사가지고 밧줄 하나를 사가지고 고시원방으로 향하게 됐었어요.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이렇게 위를 보니까 밧줄이 매달려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밧줄을 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가족들의 모습들이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과연 부모님이랑 그런 사람들, 저희 가족들에 대한 마음들은 어떨까? 그냥 다 잊고 다시 시작하자. 라고 시작을 해가지고 15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똑같은 시간에 일을 하는데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주변에 딱 2가지 얘기해 주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보험이랑요, 자동차 영업이요. 네. 근데 보험은 죽을 때까지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음식점 차릴 사람인데 2년 동안 보험을 하다가 그 돈 벌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 음식점 차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너무 무책임감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는 내가 굳이 사라고 얘기를 안 해도 언젠가 사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50만 원으로 정장을 사입었었고 100만 원 남은 걸로 하루에 2,000원씩 해서 3개월을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천에서 1,200원으로 대치까지 가서 점심에 삼각김밥 800원짜리를 먹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전단지를 뿌리면서 다녔었고 그걸 하면서 한두 달 만에 차를 굉장히 많이 팔았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또 인생의 전환점이 한 번 더 오게 됐는데요. 그 앞에 재래시장을 가게 됐어요. 근데 저쪽 반대쪽에 허름한 그 건물 3평짜리, 4평짜리 좀 지저분했었어요. 근데 아줌마들이 이렇게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딱 봤어요. 그게 이제 반찬 가게인 거죠. 딱 그 반찬들을 보면서 딱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저기 참치캔 안에다가 반찬 넣어가지고 해외에도 수출하면 재밌겠다. 그래서 이제 자, 지금부터 반찬 가게 창업 준비를 할 건데 자, 반찬 가게 이름을 뭐 할까 써봤어요. 반찬 가게 이름을 하려고 하는데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제가 경험했던 일들의 노하우들이 정말 접목되기 시작하면서 반찬을 한문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해서 반찬 한문 쳐봤더니 구손손반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해서 보니까 반찬을 갖춰 밥을 먹는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상표 등록하는 데에다 전화를 했어요. 혹시 이거 상표 등록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나서 고향집에 내려갑니다. 내려갔는데 아버지가 엄청나게 또 뭐라고 하셨죠. 아버지, 저 진지하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해서 그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드렸어요. 이까짓 걸 뭘 보냐고. 당장 가서 공부를 하던지 하면서 제 앞에서 그걸 안 보고 찢으신 거죠. 엄청 열이 받았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미치겠는 거예요. 내 꿈인데. 내가 처음으로 책을 피기 시작했던 게 이건데. 그래서 아버지도 엄청 많이 티격태격 했었고 중간에 어머니가 이제 조율을 해주셨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쇼부를 치네요. 둘이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게 너 만약 6개월 동안 자리를 못 잡으면 너 그냥 회사원 가든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내가 더 6개월 버티면 너 내가 돈으로 지원을 못 해줘도 너 자랑스럽다고 내가 떠벌리고 다니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에 있었던 음식점 주방에 있는 25살짜리 친구를 데리고 와서 야, 우리 이거 반찬 가게 내가 할 건데 너 와서 하게 되면 내가 너 잘 챙겨줄게. 연신내 쪽에 재래시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재래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비싸요, 여러분. 권리금 자체가 1,000만 원이 넘어가요, 평당. 네. 그런데 제가 갖고 있었던 돈은 대출 200인가 300인가 받고 3,200만 원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제가 400만 원을 뺐었던 건데 이건 운전자금이라고 나중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쓰려고 했던 거고 2,800만 원을 창업한다고 그 주변의 부동산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매일 한 달 동안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시골에서 올라온 청년인데 혹시 좋은 자리 있으면 좀 하나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 달 정도 갔는데 소문이 난 거죠. 제가 좀 이상하다고. 어떻게 2,800으로 창업을 할 생각을 하냐고. 제 말도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어떤 사장님이 저를 딱 불러가지고 청년 그렇게 그 가격에는 절대로 할 수 없고 저쪽 나 따라와봐 했는데 그게 이제 안쪽 골목에 있는 뭐 허름한 그 골목 삼거리의 가게였던 거죠. 여긴 무권리. 자, 1,000만 원. 1,000만 원 있지? 네,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작하면 되겠네. 해서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하게 됐고 중고로 집기를 다 사고 그리고 이제 돈이 없어서 등을 또 제가 달고 제가 등 달고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가게처럼 구색이 잡혀 있는 게 아니라 3,000원짜리 반찬들 종류만 한 15가지에서 20가지 정도? 첫날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첫날에 100명 정도가 왔었어요. 근데 그게 호기심에 온 거예요, 사람들이. 야, 젊은 친구가 반찬을 판대. 몇 살인데? 몰라, 뭐 20살 후반인가 봐. 아줌마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청년,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예? 엄마가 왜요? 그럼 그 자네가 포장하고 엄마가 만드는 거 아니야? 아니면 엄마가 새벽에 나와서 만들어주고 가시나? 제가 직접 만드는데요. 에이, 무슨 소리야. 거짓말 치지 마. 어른 놀리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2만 원, 15,000원. 그 데리고 왔던 주방 친구가 11월 11일이었을 거예요. 장사가 안 되는데 같이 뭔가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여자친구 빼빼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이게 진짜 미칠 것 같은 거죠. 한 달 딱 이후에 1일 날 되는 날에 사정도 어려워졌는데 너는 네가 출근하고 네가 만들고 네가 가버린다는 게 너는 직원으로서 말도 안 되는 거 같고 너 그만해라. 그랬더니 유니폼을 던지면서 저 없으면 이 가게 망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부터 요리책 있는 돈 5만 원인가 4만 원을 요리책을 사서 하루에 2-3시간씩 자면서 그 책들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으며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말해서 100%다 받아서 판매를 했었고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요리를 하나씩 만들면서 내게 되면 그 받는 반찬을 빼고 제 걸 넣기 시작했고 근데 정말 그때 힘들었을 때였거든요. 하루에 2-3시간씩 자면서 혼자서 뭔가를 팔아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했는데 매출은 얼마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아버지의 약속은 3달밖에 안 남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한번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보여보자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4시에 나와서 가게 대충 정리하고 5시부터 동네를 쓸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반찬가게 청년입니다. 나중에 반찬 드시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머니들이 낮에도 지나가면서 야, 이 청년 엄청 성실한 것 같아. 이 청년 이렇게 뭐 빗자루질도 잘하고 화분 물도 주고 엄청 깔끔하고 그리고 맛은 그냥 똑같은 것 같아. 여기 한번 가볼까? 이렇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덕분에 손님들이 이제 오기 시작했었고 몇몇 분들은 저한테 해코지하러 오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왜냐면 그 주변에 자기네 친척들이 반찬 가게를 한다고 해서 저 기죽이려고 사람들 한두 명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와서 음식 던지고 이거 맛없다고 상했다고 몰래 이러는 거냐고 소리치면서 그리고 나서 갑자기 생생정보통 거기에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한 달 반 남았었거든요. 전화를 받았는데 저 촬영 해줄 건데 자 여기 뭐 돈 뭐 얼마 준비하시면 촬영해 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그 전화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받자마자 끊고 했는데 또 왔는데 SBS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하고 뚝 끊었어요. 근데 이거 3번 하고 나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희 사기꾼 아니고 저희 돈도 원하지도 않고 그냥 내일 찾아뵐 테니까 가서 얘기 좀 하자고. 3분이 오셨어요. 종갓집 장손이시죠? 네. 왜 장손이 반찬가게 했는지 좀 취재 좀 해도 될까요? 아, 네. 아버지 또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저 TV 나가는데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니깐 놈이 무슨 TV냐고 막 그러면서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TV에 나갔었고 아버지가 이제 반신반의를 봤는데 보게 된 거죠. 방송을 미국에서 반찬가게 하시는 분이 보시고 출국하시자마자 저희 가게로 오셨는데 앞에서 이제 길을 물어봤던 사람이 저희 아버지였던 거예요. 혹시 그 반찬가게 청년이 그 반찬가게 어딘지 아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 앞에서 봤거든요. 이렇게 보면서 안녕하세요. 저 여기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6개월 딱 되고 나서 보름마다 한 번씩 오셨어요. 근데 올 때마다 손님들은 점점 늘어갔었고 정말 그러면서 조금씩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던 거고요. 이제 2년이 지나고 나서 건물주가 불러오셔가지고 이제 월세랑 올리셔야겠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원래 월세를 올리고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없었던 게 그 옆에 건물들을 제가 다 이제 저 손님들 오고 나서 차를 끌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옆에 이제 커피집 들어오고 이제 뭐 옷가게도 생기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사장님한테도 그냥 솔직히 서운했었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 정리하면서 손님들한테 단체로 문자를 드렸어요. 저는 홍보를 전혀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오시는 분한테 연락처를 받아서 화요일 날, 목요일 날, 토요일 날에 한정 판매로 요리한다고 문자 드리고 비 오는 날에는 부침개를 꼭 해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부침개를 그 문자를 안 보냈는데 비 오는 날이니까 오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문자를 보내서 손님들한테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데로 본의 아니게 옮기게 됐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가게를 알아보러 돌아다니기 시작했던 거죠.
뭐 장안평, 답심리, 뭐 상계, 중계, 하계, 마들, 노원, 그다음에 신도림, 신대방 다 돌아다녔어요. 그 전 가게를 제가 했던 이유는 딱 들어갔는데 너무 마음이 편했어요. 그런 가게를 저는 찾고 싶었는데 없었던 거죠.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한 달 반 정도 다 돌아다녔었는데 원하는 가게에 마음에 드는 가게가 없었고 월세는 터무니없이 비쌌고 그랬는데 그 N사의 지도를 딱 봤는데 그 마침 거기에 행당역을 딱 가리키더라고요. 여기 뭐지? 아파트 굉장히 많네? 그래서 행당역에 다음날 아침 9시에 나가서 오른쪽을 좋아하니까 오른쪽을 가서 위로 쭉 올라갔는데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저 반찬 가게 하려고 하는데 혹시 괜찮은 가게가 있나요? 해서 소개받은 게 지금의 가게인 거고 지금의 가게를 들어갔을 때 굉장히 느낌이 좋았어요. 그래서 모르겠다 해서 대출을 부모님 몰래 다 받아서 풀로 또 여기다 투자를 다 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난리 났죠. 너는 참 미친 것 같다고. 야, 네가 유명한 방송 그 꼬작 몇 번 나가가지고 네가 그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네가 셰프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네가 거기다 돈 다 투자해가지고 하면 야, 너 망하면 어떡할 거냐고. 근데도 했거든요. 그래서 다체적으로 저는 이제 제가 들어가는 대출값, 그 다음에 뭐 부모님 좀 드릴 수 있는 용돈, 그 다음에 뭐 저한테 투자하는 돈은 지금도 거의 없고 가게 중고로 샀던 제품들이나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 걸로 바꿔서 다시 하고 일단은 자력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 자금력 있는 회사들보다는 조금 더 뒤처진 면이 있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뭐 화려하진 않지만 그냥 내공 있는 집밥? 그냥 음식점에 가지 않아도 전 정말 맛집에 가지 않아도 그냥 집에서 그냥 볼품 없어도 먹어보면 그 맛이 똑같이 전해지는 그런 맛? 그런 맛을 추구하려고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상품 개발에 좀 많이 치중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고향이 전라도 순창인데 순창 종가의 맛이라고 제가 앞에 타이틀을 붙여놓은 이유가 순창의 고추장이나 된장을 이제 만드는 법을 가져와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된장 고추장도 이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일 식초도 제가 직접 담가서 한 달 정도 숙성을 해가지고 해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요번에 제가 대만에 천연조미료를 수출을 해요. 지금은 이제 2,000세트에서 10,000세트 정도 준비를 해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뭣도 아닌데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저는 지금도 돈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저 사장님, 반찬가게 사장님, 차 외제차 끌고 다니시죠? 죄송한데 저 차 없는데요. 저 월세 살고 있는데요. 그럼 돈 다 어디다 투자하세요? 저 가게에다가 지금 계속 재투자하고 있거든요. 모든 요리하시는 분들 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손맛이 다 있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손맛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직원들한테 항상 요리할 때 즐거운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야지 좋은 식으로 이렇게 뭐 손님들도 즐거워진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 동네마다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연신내에서 썼던 레시피를 여기서 한번 다 만들어 봤었어요. 근데 안 사드세요. 맛이 이상하다고 안 사드세요. 여기는 저염이고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이쪽 동네에서는 똑같은 레시피 썼는데 여긴 너무 짠 것 같아. 그럼 짜면 사람들이 전혀 안 오거든요. 그런 부분 속에서는 다른 레시피 또 해보고 그래서 동네 입맛을 찾아보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는 반찬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가장 많이 찾는 반찬 중에 한 3가지 정도가 궁금해서.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하는 얘기를 똑같이 하는 게 뭐냐면 날씨에 따라서 굉장히 반찬을 원하시는 게 너무 틀리고요. 왜냐하면 여름 같은 경우는 매운 음식을 많이 찾으세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리고 더우니까 냉국이나 뭐 이런 것들, 시원한 것들. 저는 반찬 가게를 창업하기 전에 행당역에서도 모든 반찬 가게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 메뉴를 다 적었어요. 저쪽 집에는 육개장을 끓여서 파네? 그럼 우리는 반조리로 나가야지. 저쪽에서는 소고기 장조림 파네? 우린 돼지고기로 나가야지.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반찬 가게를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경우가 정말 많았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반찬을 구색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찾는 거는 그냥 뭐 애기들 음식. 저희 이제 돼지고기 장조림도 제가 개발한 건데
압력밥솥으로 쪄서 나가거든요. 이제 그게 재료가 4가지밖에 들어가지가 않는데 식감이요. 소고기, 양지고기 찌는 그런 모습이랑 똑같아서 특별한 건 없는데 그냥 남들이 안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에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한 반찬 가게로 잠을 쪼개가면서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레시피 개발에 몰두했다는 점을 보고 상당한 전문성을 느꼈습니다. 수익이 생기게 되면 쓰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데요. 새로운 반찬에 대한 구상 그리고 가게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것을 보면 바로 이런 점이 사업을 더 지속 가능하게 하고 성공의 길을 더 다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잘 유지했던 원동력은 제가 봐서는 어릴 적부터 키워주셨던 할머니에 대한 애틋한 기억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사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점 하나는 바로 이렇게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나긴